안녕하세요. 강남 시니어 플라자 핸드드립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핸드드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습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 제일 흔한 방법이긴 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사용하면 빠르게 커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배우실 핸드드립은 커피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커피 머신을 제외한 다른 추출 도구로 커피를 내리는 행위를 브루잉 커피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브루잉 커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 일반 매장에서 브루잉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커피와 더치 커피라고도 불리는 콜드브루입니다. 오늘의 커피와 콜드브루는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하지 않은 커피이기 때문에 브루잉 커피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배우실 핸드드립 커피도 브루잉 커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간단한 도구로 핸드드립을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일반 카페에서 핸드드립을 할 때 쓰는 도구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핸드드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드리퍼, 그리고 여과지, 그리고 커피를 받는 서버, 그리고 커피에다가 물을 붓는 주전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커피의 양을 정량을 잴 수 있는 저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두를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더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원추형처럼 생긴 드리퍼를 하리오 드리퍼라고 하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드리퍼가 아닌 다른 드리퍼를 구매하시더라도 그 드리퍼에 맞는 여과지를 꼭 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드리퍼 모양과 여과지는 닮아 있거든요. 만약에 드리퍼는 하리오인데 여과지를 다른 종류의 드리퍼 여과지를 사용하시면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퍼의 종류와 여과지의 종류는 같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뭐 이런 도구들 말고 조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핸드드립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거는 그 일본의 하리우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리우 드리퍼고요. 하리우 드리퍼 1, 2인용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1, 2인용 작은 사이즈에 들어가는 여과지가 바로 이렇게 생긴 1, 2인용 여과지가 되겠습니다. 드리퍼와 여과지는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사이즈 하리우 여과지나 다른 종류의 드리퍼 여과지를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리퍼 종류와 사이즈에 맞는 여과지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하면은 커피를 내려서 누군가한테 나눠주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서버 옆에 있는 눈금을 보면서 우리가 양 조절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그라인더입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핸드 그라인더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라인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쇄되어진 채로 사는 것보다는 분쇄되어지지 않은 채로 원두를 구매하셔서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커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커피의 향 때문에 먹는 건데 이미 갈아져 있는 채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향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홀빈 상태, 갈아져 있지 않은 상태의 커피를 사셔서 그때그때마다 이 그라인더로 분쇄하셔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립용 주전자 하게 되면은 상징적인 모양이 이제 물 나오는 부분이 가늘고 길게 된 형태여서 이렇게 생긴 주전자로 물을 붓게 되면은 일정한 물줄기로 우리가 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전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구 말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핸드 드립을 내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 이 페도라 드리퍼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페도라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드리퍼와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드리퍼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매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만 있으셔도 충분히 커피를 내리실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될 컵에다가 직접 이렇게 거치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거치를 시켜 놓으시고 여기에 커피를 담아서 물을 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제 만들어드린 키트에는 45g 정도의 커피, 분쇄된 커피가 담겨져 있을 거고요. 그 45g의 커피 양은 3번을 나누어서 부으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인데, 그러면 이제 15g씩 3번에 나누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집에 저울이 있으신 분들은 15g을 계량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에 그런 저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어른용 숟가락에 커피를 수북히 받으시면 그게 한 12g, 13g 되거든요. 그러면은 숟가락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시면 그게 한 15g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저울이 있기 때문에 저울에 이제 15g을 계량해서 이제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울에다가 제가 15g을 계량했고요. 이렇게 좀 수북히 올라와 있는 커피를 살짝 가볍게 흔들어 주셔가지고 평평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울을 사용하시면서 아마 커피를 내리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저울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전자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주전자가 집에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는 다이소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혹시라도 집에 없으시면 뭐 다이소에서라도 이런 모양의 주전자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물을 부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조금 이제 물 나오는 부분이 약간 뭉툭하게 되어서 물이 조금 콸콸 쏟아지지 않는 정도의 모양의 주전자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한번 커피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제가 뜨거운 물을 부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핸드 드립을 내릴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붓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3번이나 4번 정도 물을 나누어서 붓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부으면 좀 넘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부어서 넘치기 직전까지만 물을 부어놓고 나서 다시 물이 좀 빠지게 되면 다시 붓는다라는 생각으로 한 3, 4번 정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동심원 그리시면서 가볍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주셔서 적당히 물이 올라오면 멈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빠졌다 싶으시면 다시 가운데서부터 동심원 그리시면서 골고루 적실 수 있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다시 빠졌으면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컵 사이즈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 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 작은 사이즈 컵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커피가 담기는 그 양이 보이지가 않는 컵이다 보니까 얼마나 담긴지를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는 잠깐 이제 드리퍼를 들으셔가지고 양을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양이 될 때까지 부으시거나 아니시면은 한 3, 4번 정도 부으신 다음에 한번 드셔보시고 그 커피가 나한테 진하다 싶으시면 그 커피에다가 물을 희석시켜서 부어서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4번 정도 부었는데요. 이 물이 다 빠진 후에 마셔보고, 네. 또 물을 타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은 가볍게 쓰레기통이나 배수구에 넣어 주시고요. 얘를 한번 먹어보는 거죠. 괜찮지만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볍게 여기에 물을 타셔가지고요. 드셔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간편한 도구로 커피를 내려봤는데 보통은 카페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커피를 추출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저울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울은 왜 사용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베이킹을 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그런 레시피 책을 보시면 뭐 그 재료의 양을 잴 때 모두 그람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량화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량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맛있게 내린 커피라던가 뭐 음식이라던가 빵을 재현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방금 우연치 않게 맛있게 내린 커피를 우연이 아니라 그 다음 잔이라던가 세 번째 잔,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때에도 그 처음에 잘 내렸던 커피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은 저울을 사용해서 내가 방금 어떻게 내렸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에서는 반드시 저울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집마다 저울이 없는 집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제가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만약에 집에 저울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보니까 저울을 사용해서 커피 내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해서 커피를 못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내린 커피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금 어떤 레시피로 커피를 내렸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럴 경우에는 저울을 사용해서 내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울을 사용하다 보면 장점이 이렇게 내가 드리퍼 안에 들어가는 커피의 양과 물량을 모두 계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g의 커피를 사용을 해서 225g의 물을 총 붓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5대 225 해서 1대 15 브루잉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브루잉 비율이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 브루잉 비율을 커피의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울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커피를 내리기 전에 내가 커피의 양과 물량을 몇 대 몇으로 내려야지 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고 내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1대 15 브루잉 비율이 우리 현장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브루잉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한번 내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25g이라는 물을 어떻게 나누어서 붓는지도 중요하겠죠. 지금은 제가 3회에 걸쳐서 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30g까지 물을 부으시는 겁니다. 30g. 네. 30g이 들어간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30g을 부으신 다음에 30초가 지나시면은 두 번째 물을 부으시는데 그때는 120g까지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량이 표시되는 그 화면에 120g이 될 때까지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90g을 더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드리퍼에 있는 물이 다 빠지게 되면은 다 빠지면 225g까지 물을 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물을 부어서 음료를 완성시키는 거고요. 제가 30초 후에 이제 두 번째 걸 부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립을 하기 위한 드립용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립용 저울에 타이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작동시키셔서 처음에 이제 브루잉을 하시다 보면은 시계가 가는 걸 보시면서 브루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저울은 주방용 저울이어서 저울에 타이머가 붙어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 핸드폰에 다 타이머 있거든요. 타이머를 작동시키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울을 사용해서 이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포함된 도구가 이제 저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울을 두시고 우선 이제 저희가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컵에다가 이제 요 드리퍼 올려놓으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커피 양도 정량 재실 수 있습니다. 정량을 맞췄고요. 그리고 요 0점을 다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타이머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를 잘 보시면 이제 타이머를 왼손으로 누르시고 나서 보통 뭐 다른 저울도 마찬가지겠지만 타이머를 누르시고 나서 시간을 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서 커피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옆에 있는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고 처음에 30g까지 물을 부으시는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g까지 물을 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으시고 나서 여기 있는 타이머의 시간이 30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초가 되시면 누적해서 120g까지 추출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가운데서부터 동심원 그리시면서 되도록이면 물줄기를 조금 이제 가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넘칠 것 같으시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120g까지. 요 지금 사용하신 드리퍼의 크기가 좀 크지가 않아서 물 붓는 게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g까지 부어주시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다. 그람 수가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졌으면 다시 물을 부어주시겠습니다. 225g까지입니다. 1대15 브루잉 비리니까요. 역시나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 주전자를 쓰면 좋은 게 물줄기를 가늘게 하기 편하거든요. 좀 끝이 뭉툭한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쫄쫄쫄쫄 흘려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 주전자를 이제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물이 빠졌으니까 다시 이제 물을 부어서 다시 또 물을 부어서 지금 추출 시간은 이제 보시면 3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220 좀 넘었는데요. 227g 정도까지 물을 부었고요. 적절하게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몇 g을 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물을 좀 덜 부었기 때문에 조금 진한 느낌이 있어서 그 커피에다가 물을 타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물 붓는 양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물을 타서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드리퍼를 들어서 보시고, 네. 내가 원하는 양이 됐다 싶으시면 드리퍼를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전 조금 더 있다가 드리퍼를 제거해 볼게요. 네, 거의 이젠 물이 다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럼 제가 드리퍼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상당히 이젠 커피 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바로 먹기에는 좀 진한 편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추출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과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핸드드립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저울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시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맛과 양이 나오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뭐 저울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루틴으로도 커피를 내리시게 되면은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한 커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커피는 분쇄되어 있는 커피다 보니까 향이 금방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모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다른 커피를 구매하시더라도 이제 홀빈 상태로 사셔가지고 그라인딩을 직접 하셔서 내려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커피와 관련이 된 재밌는 이야기와 핸드드립을 내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는 커피 라이프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이 키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제 그 페도라 커피 필터와 그리고 이제 그 디카페인 커피 45g이 담겨져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번 집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QR코드 이용하셔서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커피와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가장 재미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